자, 팔콘은 윈터 솔저 4화 내용 분석 시작합니다.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의 버키는 화이트 울프입니다. 와칸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죠. 3화 마지막에 만난 와칸다 친구가 버키를 도와줍니다. 아요입니다. 이 아요가 윈터 솔저를 조종할 수 있는 코드를 말하지만 버키는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제모가 하던 것과 같은 코드죠. 아요는 많이 섭섭해하죠. 자신의 왕을 죽인 사람을 풀어준 것이 야속합니다. 버키가 자유롭도록 도와줬는데 말이죠. 버키도 그 부분은 고맙다고 하지만 작전에는 제모가 꼭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아요에게 8시간을 약속받습니다. 버키는 숙소로 돌아와 와칸다 전사들이 근처에 있다고 말합니다. 때마침 칼리 모건서가 저지른 폭파 사건을 듣고 있던 샘 일행은 슈퍼솔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모는 모든 슈퍼솔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들의 욕망이 과장되고 뒤틀려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슈퍼휴먼과 우월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죠. 나치든 울트론이든 어벤져스든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로저스만 유일하게 타락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는 없죠. 샘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플래그 스매셔의 정신적 지주였던 도냐 마다니의 장례식을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세상은 플래그 스매셔의 악명으로 떠들썩합니다. 국경의 경비도 강화되고 플래그 스매셔에 대한 추적도 강화될 것 같습니다. 플래그 스매셔가 활동할수록 하나의 세계보다는 오히려 국가주의가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본거지에 도착한 샘 일행은 도냐 마다니에 대해 물어보고 다닙니다. 아이들은 훈련받은 듯이 외부인을 보면 도망을 치죠. 곳곳에는 플래그 스매셔 마크가 있습니다. 겨우 찾아낸 한 명의 선생님은 샘을 알아보지만 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나름 머리가 돌아가는 제모는 검은 양이라는 아이들 동요를 무시무시하게 부르면서 숙소에서 가져온 터키식 과자를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검은 양이라는 동요는 오래된 동요인데 양의 털을 왕이 세금으로 걷어가는 내용이 담겨있는 동요입니다. 자신의 보금자리와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플래그 스매셔의 이념과 부합되는 노래죠. 제모는 착한 아저씨 코스프레를 하면서 장례식의 정보를 가져오죠. I would like to pay my last respects. Do you know where her funeral will be? 샘은 끝까지 분립이 가져온 혼란에서 왜 칼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제모는 알아낸 정보를 자신의 상황에 이용해 보려고 하죠. 샘은 장난질을 한다고 생각하는 제모를 위협하는 버키를 말리며 바로 샤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녀는 엄청난 인원의 가드들이 지키고 있는 곳에서 전화를 받으며 파워브로커가 세럼을 찾고 있으니 빨리 그녀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파워브로커가 히라고 나오는데요. 남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든 샤론은 파워브로커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칼리는 공동묘지에 숨겨놓은 세럼을 찾으러 왔습니다. 7개 정도가 있어 보이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수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슈퍼솔저를 더 만들지 고민하는 것 같네요. 캡틴 아메리카의 팬이었다고 하는 친구가 칼리가 캡틴 아메리카 같은 히어로가 될 거라고 하죠. 그녀는 사실 캡틴 같은 9세대 유물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 더해 캡틴은 파괴되어야 할 상징이죠. 다음 장면에서 캡틴과 배틀스타는 샘 일행을 찾아냅니다. 캡틴은 이들에게 화도 나고 칼리를 잡아야 된다는 초조함에 마음이 급합니다. 샘은 모두에게 혼자 칼리를 만나겠다고 하죠. No, I want to talk to her alone. I'm not losing her again. 샘은 사실 전쟁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군인 상담사였습니다. 이 일의 적격이기도 하죠. 위험을 무릅쓰겠다는 샘을 캡틴이 계속 말려보지만 대화를 듣던 배틀스타는 일리가 있다며 설득해봅니다. 망나니 같은 캡틴이지만 배틀스타를 굉장히 신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모는 미리 어린아이를 설득해 장례 장소까지 안내를 약속받았습니다. 용돈까지 주면서 확실하게 하죠. 칼리가 추모사를 하는 동안 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가 마칠 때까지 기다리죠. 도냐 마다니는 칼리를 키우고 플래그 스매셔의 인형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있죠. 드라마 내내 나오는 내용이지만 캡틴이 계속 어지럼증이나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분의 대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해하죠. 이 증상이 세럼의 부작용이든 트라우마든 드라마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샘은 계속 사람들을 해치면서 이상을 펼칠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슈퍼솔저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 같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왜 너희 집을 빼앗고 강탈하는 사람들을 돕냐고 칼리가 샘에게 묻자 여동생 얘기까지 꺼내며 너의 생각엔 동의하지만 싸우는 방식엔 동의 못한다고 말합니다. I agree with your fight. I just can't get with the way you're fighting it. MCU의 특징 중 하나가 악당들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히어로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증명해내죠. 대화 중 캡틴의 난입으로 일이 틀어지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숨어있던 제모가 잘하는 거라죠. 빵! 처음으로 칼리에게 부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세럼을 모조리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캡틴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죠. 여기선 세럼이 화면에 8개의 캡틴이 집어든 것까지 9개 정도인데 그 전 화면엔 7개인 걸 보면 눈에 보이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나중에 플래그 스매셔 팀원의 말로는 다 파괴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의미를 부여한다면 3개의 세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파괴되고 3개는 이미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캡틴이 남아있는 하나를 주머니에 슬쩍 넣습니다. 칼리는 이제 파워브로커의 협박이 온 시점이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샘 일행을 흩은 후에 캡틴 아메리카를 죽이기로 합니다. We separate them. And then we kill Captain America. 이 드라마에서는 슈퍼솔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제모와 샘이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제모는 이번에도 슈퍼솔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샘은 그럼 버키는 어떡하냐며 항상 피를 봐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죠. 이제 샘 일행도 캡틴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버키는 자기가 미친놈이라 미친놈을 알아본다고 하죠. 캡틴이 또 시비를 걸며 들어오고 곧이어 와칸다 전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캡틴과 일행들이 얻어맞는 동안 제모는 유유히 도망칩니다. 와칸다 전사들은 버키에게도 밀리지 않고 금속팔을 해체해버리는 한편 방패를 든 캡틴도 무장해제시켜버립니다. 캡틴은 와칸다 전사가 식탁에 꽂아버린 창도 한 번에 뺄 수가 없죠. 방패까지 자유자재로 다루는 도라 밀라제에게 굴욕을 당합니다. 슈퍼솔저도 아닌 이들에게 당한 후 멘탈이 나간 그를 배틀스타가 일으켜 세웁니다. They weren't even super soldiers. 존 워커와 라마로서 둘이 커피를 마시는데요. 배틀스타에게 슬쩍 세럼을 맞으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자 그런 많은 전우들을 구했을 거라고 하죠. 세럼의 힘은 맞은 사람을 더 그 사람답게 만든다고 하면서요. 스티브 로저스는 스티브 로저스답게, 칼리 모건소는 칼리 모건소답게요. 둘의 얘기를 들어보면 캡틴이 받은 메달 오브 오너 3개도 그리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수행은 그리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아니 인생 최악의 기억들이죠. 칼리는 샘의 동생에게 전화합니다. 자신이 진심인 것을 전하고 동생과 아이들을 협박하며 샘에게 혼자 만나러 오라고 하죠. 샘은 장비를 풀 장착하고 칼리를 만나러 갑니다. 칼리는 그들을 따로 떨어뜨려 캡틴 일행을 잡으려 하는 것이죠. 배틀스타가 사로잡히고 캡틴은 시종일관 밀리고 있습니다. 과연 세럼을 주입했을까요? 샘이 도우러 왔다가 플래그 스매셔 한 명이 저 멀리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캡틴이 쇠파이프도 손으로 휘게 만들고요. 이제 세럼을 주입한 게 확실해졌습니다. 버키도 1대1로 상대와 싸움을 하는데 1대1에서는 샘 일행이 웬만큼 상대가 가능합니다. 플래그 스매셔 둘이 캡틴을 죽이려 하자 이를 막던 배틀스타는 칼리의 원펀치에 벽에 박히고 즉사합니다. 분노한 캡틴은 자신을 붙잡았던 남자를 쫓아가 캡틴의 상징인 방패로 죽을 때까지 내리칩니다. 아까 캡틴 아메리카의 팬이라고 한 그 플래그 스매셔 멤버죠. 캡틴의 방패에 죽고 말았으니 묘한 장면입니다. 이 내리치는 장면은 스티브 로저스가 아이언맨 슈트를 내리치던 장면이 떠오르게 하네요. 그때 캡틴의 방패를 내려놓게 되는데 아마도 새 캡틴이 방패를 반납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광장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이 과정을 촬영했죠. 계속 캡틴의 귀 옆으로 피가 흘러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머리를 다치거나 한 것 같습니다. 세럼을 맞은 후로 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원작과 비교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 새 캡틴이 미쳐버리는 사건이 있는데 와치도그라는 우파 테러리스트 단체가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와치독 멤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많아집니다. 저번 에피소드에 나온 플래그 스매셔가 밧줄로 묶어놓고 폭발로 GRC를 죽이는 장면도 새 캡틴이 했던 일과 비슷합니다. 이런 일 등을 계기로 캡틴은 실드를 스티브 로저스에게 반납하게 되는데 스티브가 없으니 원작대로 간다면 샘에게 반납하게 되겠죠. 드라마에선 어떻게 전개할지 궁금하네요. 또 한 명의 플래그 스매셔 일원과 배틀스타가 죽었습니다. 캡틴은 지기에서 물러나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다음 화에 나올 카메오도 기대되고 과연 누가 최종 보스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모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제 2개의 에피소드가 남았습니다. 이 궁금증들을 모두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